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바이든 정권이 인플레이션 억제법에 대하여 한국의 정계, 자동차 관련 단체와 언론의 노조는 좀 격앙되어 있는 편이고 재협상을 통해서 뭔가 시정을 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반면 일본 언론들은 법 내용을 차분히 전달하면서 토요타 등 일본차의 역풍이 될 것이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표한 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내용이 후속으로 보도되는 정도입니다. 현대차는 회장이 미국으로 날아가 현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토요타 아키오 사장은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은 왜 일본에서 특히 토요타가 이 인플레이션 법안에 조용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토요타와 현대가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사이 어느 업체가 이들을 치고 나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재협상을 통해서 한국산 전기차가 현재처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배터리 제조와 배터리 셀에 들어간 광물의 컨텐츠 비율은 향후 재무부가 상세하게 정하게 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미국의 이번 법안은 중국 전기차 우대 정책, 유럽의 CO2 LCA 규제,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 내용과 비교해보면 그리 크게 놀랄 정도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국 생산이 아니면 15%의 관세를 부여하고 자국 생산이 아닌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생산한다 해도 차별적인 보조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럽이 도입하는 LCA 규제는 화력 발전 비율이 높은 한국, 일본, 중국의 배터리 업체를 태양력, 풍력, 수력,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유럽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는 향후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 예상되는 배터리 셀용 주 광물의 광산권을 중국 업체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만든 규제입니다. 이번 미국의 인플레 억제법은 중국과의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만 중국과 유럽에서 도입한 규제를 혼합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준비하던 법안보다는 훨씬 유리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령으로 30년 전기차 판매를 전체 판매의 50%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 노조가 있는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는 현재의 7,500불 보조금에 4,500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한국, 유럽, 일본 업체들은 미국이 빅3와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토요타는 이 법안이 성립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로비를 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빅3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노조가 있는 GM, 포드와 같은 수익 구조가 앞으로 영원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조 설립이 어렵다면 한 대당 4,500불 이상의 판촉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토요타는 미국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인플레 억제법은 토요타와 현대차에게는 치명적인 차별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2년 내에 건설할 수 있다면 2년 정도만 고통을 받으면 됩니다. 노조를 설립하여 영원히 문제를 안고 가는 것보다 좋다고 판단하여 토요타는 이번 법안으로 변경된 것을 절반의 성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런 생각보다는 당장 8월 중순까지 잘 팔던 전기차에 7,500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요타는 보조금 20만 대 상한을 다 수준하여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현대차보다는 안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표된 직후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표한 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법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래전부터 연방정부에 없는 ZEB 판매 규제를 규정하여 왔고 환경규제치에 대해서는 트럼프 시대 연방정부와 심하게 대립했습니다. 18년 8월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에서 정한 26년까지의 매년 5%씩 강화되는 연비 규제 대신 매년 1.5%씩으로 완화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 메이커 간 로비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포드, 혼다, 폭스바겐, BMW는 캘리포니아안을 지지했지만 토요타는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 강력한 로비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인구의 12%, 차량 판매의 12%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인데 여기서 토요타는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매년 강화되는 ZEB 판매 비율 의무 규제로 토요타는 늘 고민이었습니다. 2015년 수소연료 전기차 미라이를 투입하고 2016년에는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투입했지만 규제를 대응하지 못하여 테슬라로부터 많은 크레딧을 구입하면서 벌금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부터 토요타의 강력한 무기였던 하이브리드 차량을 ZEB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토요타는 ZEV에서 하이브리드가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트럼프 안이 관철되도록 강력하게 로비를 했던 것입니다. 로비가 먹혔는지 19년 9월 트럼프는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결정을 무효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1월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캘리포니아 환경 규제에 반대하는 토요타와 GM, 크라이슬러, 닛산 등의 20년부터 주정부 용도로 사용하는 신차 구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한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년 9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35년까지 기후변동 대책의 일환으로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토요타가 로비를 벌였던 안은 트럼프가 낙선하면서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GM은 캘리포니아 규제안에 반대했지만 올해 초 재빠르게 캘리포니아 규제안을 지지한다는 표명을 했습니다. 주정부용 차량 구입 중단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말이죠. 토요타도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8월에 캘리포니아 규제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ZEV 규제는 토요타, 현대차에게 당분간 매우 어려운 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마일에서 ZEV 판매 의무 비율은 9.5%, 25마일에서 의무 비율은 22%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강화된 ZEV 판매 비율 의무 규제는 26년 모델 이하에서 35%, 30년 모델 이하에서 68%, 35년 모델 이하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비율을 100%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연방정부의 EPA 연비 규제는 26년 말 40mpg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 말은 21년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 비율 4%를 26년 7%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30년 전체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판매하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판매 기준 토요타의 캘리포니아 ZEV 판매 비율은 3.8%밖에 안 됩니다. 혼다는 0.6%, 닛산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리프가 있습니다만 6.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강화되는 ZEV 판매 의무 비율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반면 현대차의 ZEV 판매 비율은 20.9%, 기아는 15.9%로 규제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8월 16일부터 판매 보조금 7,500불을 못 받게 되면서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토요타의 전기차 BZ4X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프라임과 RAV4 프라임이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토요타의 BZ4X, 현대차의 아이오닉5는 포드의 마키, 폭스바겐이 ID4와 경쟁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최소 3,750달러의 보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지 생산할 때까지 이 금액만큼 인센티브를 쓰면서 가격 경쟁력을 비슷하게 만들고 팔 것인지 아니면 테슬라로부터 크레딧을 구입하여 대응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토요타보다 먼저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토요타와 동일 조건에서 GM, 포드, 폭스바겐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장에서 지금부터 현지 생산 계획을 한다 해도 빨라야 24년 하반기에 판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보다 늦어지게 되면 경쟁 차량과의 보조금 차이는 더 커져 판매가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대응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양사는 미국의 기존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조달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한국의 세계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빅3와 함께 투자한 공장에서 목표 일정에 생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토요타는 탄소 중립을 위하여 전방위 전략으로 임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내심에는 하이브리드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2030년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결정했을 때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차 판매 금지가 될 경우 영국에서의 생산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정부에 경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가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면서 토요타의 강점이었던 로비도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으면서 당분간 고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 2년 동안 수소 연료 전차에 중점을 두는 듯 행보를 보였습니다. 전기차 개발도 서둘렀지만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CO2 규제 대응 정도로 생각했던 물량이 예상 외의 대박이 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공장 건설을 먼저 하는 등의 우선순위를 놓쳐 좀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혼다는 일본 업체 중 가장 먼저 2040년 내연기관을 없앤다고 선언하면서 전기차에 집중하는 전략을 펴왔습니다. 30년까지 30차종의 전기차를 개발하여 연간 200만 대 이상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국에 2개 공장을 건설하고 미국에는 전용 라인을 활용합니다. GM의 얼티엄 플랫폼과 얼티엄 배터리를 탑재한 프롤로그라는 차를 24년에 양산합니다. 아울러 25년은 LG와 합동으로 미국의 40GWh의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는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조달 문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이 판매에 역전되는 수모도 겪고 있지만 70년대 머스키 규제를 CVCC 엔진으로 돌파하면서 대성공으로 이루었던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보다 앞설 수 있는 기반은 구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은 미국의 소유상이 약한 편이지만 ID4를 미국에 생산 중이며 내년부터는 SK 미국 공장에서 배터리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고객 인식만 잘 개선한다면 현대차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니 해도 테슬라와 미국의 빅3는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던 토요타와 현대차, 기아의 향후가 주목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